안녕하십니까? 제 앞을 지나간 환자 중 절반은 60세 이상이었고요. 그분들과 긴 시간을 함께하다 보니 어떤 변화는 약보다 말이 먼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 후반부에 곁에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다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최근에 하신 적 있습니까? 방금 뭘 하려 했는지 까먹은 순간, 일주일 전 약속이 기억 안 나는 날, 이름은 떠오르는데 얼굴이 흐릿해지는 느낌. 이런 게 한 번씩이 아니라 자꾸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는요,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아주 조용히 기억을, 집중을, 감정을 하나씩 잠그면서 나를 잃게 만드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변화를 나이 탓으로 넘기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30년 넘게 본 바로는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고 손 놓고 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고비를 넘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뇌가 보내는 5가지 경고 신호, 그리고 뇌는 어떻게 하면 다시 젊어질 수 있는지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뇌를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한 사람의 기억을,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용히 늙어가고 있는 뇌의 신호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뇌의 변화는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70대, 80대 환자분들을 수없이 만나며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을 봤습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면 모두가 동시에 뇌 기능이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나이는 같아도 누군가는 신문을 읽고 토론을 하고 누군가는 식사 후 아무 말 없이 TV만 봅니다. 결과는 뚜렷하게 갈립니다. 전자는 몇 년이 지나도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몇 달 만에 인지력 저하가 뚜렷해집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뇌를 계속 쓰느냐 아니냐. 우리가 팔다리를 쓰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들죠. 뇌도 똑같습니다. 훈련이 멈추면 뇌는 조용히 기능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뇌의 기능 저하는 기억만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 조절, 수면, 식욕,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줍니다. 즉, 뇌는 한 가지 기능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결정짓는 기관이란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억이 깜빡하면 피곤해서 그렇겠지, 이름이 생각 안 나면 나이 들었나 봐 하며 자꾸 그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 결과 뇌는 더 이상 도움 요청을 멈추고 점점 깊은 침묵에 빠져드는 거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뇌가 스스로 보내는 마지막 신호들,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이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38년간 진료실에서 본 환자 중에 기억에 남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먼저 84세의 최순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처음 오셨을 땐 선생님, 자식 이름도 헷갈려요. 요즘은 하루하루가 공허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집에 혼자 계셨고 TV만 하루 종일 켜놓고 사셨죠. 그런데 제가 하루에 하나씩 신문에서 낱말 퀴즈를 풀게 해드렸습니다. 손으로 직접 쓰게 했고요. 하루에 10분씩 딱 그것만 했습니다. 2달이 지나고 나서 자식들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시장에서도 물건값을 혼자 계산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할머니가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분, 92세의 김두한 어르신. 40년 농사를 지어온 분인데 뇌졸중 후 오른손을 거의 못 쓰게 되셨습니다. 말수도 줄고 아무 의욕도 없으셨죠. 그런데 가족들이 작은 공을 쥐게 하면서
매일 손가락 하나하나 움직이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분, 예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민요를 틀어드렸죠. 4개월 후 경운기를 다시 손으로 만지고 가족들과 장터도 가셨어요. 제가 놀라서 어떻게 이걸 이겨내셨어요? 물었더니 그냥 내가 다시 땅을 밟고 싶었어요. 하시더군요. 또 있습니다. 80세의 장옥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으셨습니다. 외출도 안 하시고 누구랑 말하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제가 추천한 건 작은 하모니카 하나였습니다. 처음엔 숨도 못 맞추고 손도 떨려서 연주가 안 됐어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서 도레미 한 곡을 완주하셨고 그날 진료실에서 눈물이 핑 돌 만큼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아직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69세의 김종선 어르신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도 못 하시던 분이 손주 때문에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글자 키우는 방법도 모르셨던 분이 지금은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일상 기록을 올리는데 팔로워가 2,000명이 넘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분 블로그에 쓰인 이 말입니다. 나이 든 건 제가 아니지만 멈추는 건 내 선택이다. 이분들 모두가 가진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뇌를 다시 훈련시키기 시작했다는 것. 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나는 아직 괜찮다는 믿음과 작은 실천이 뇌를 움직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분들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변화는 감동적인 우연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뇌 가소성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뇌세포는 태어나면서 정해지고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옛 이론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에도 뇌 신경망은 새롭게 형성될 수 있으며 특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익히거나 낯선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두꺼워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탠퍼드대와 캘리포니아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고령자 뇌 기능 연구에서도 간단한 인지 훈련만으로도 기억력과 정보 처리 속도가 최대 47% 향상된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늙는 건 몸이 아니라 자극을 멈춘 뇌라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만 뇌를 사용하고 훈련시킨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뇌는 회복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심지어 런던의 택시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선 수천 개의 길 이름과 도로를 외우는 이들의 뇌가 일반인보다 해마가 크고 활동량이 높다는 결과도 있었죠. 뇌는 평생 동안 만들어지고 평생 동안 바뀌며 그걸 자극하는 사람만이 계속해서 나 자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저는 환자분들에게 매일같이 설명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나이에 뭘 하고 자기 가능성부터 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본 수많은 사례는 말합니다. 그 나이에도 뇌는 다시 피어난다고요.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누군가는 좋아졌고 누군가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억이 돌아온 분들, 일상을 회복한 분들, 무기력에서 벗어난 분들에게는 놀랍게도 5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루 일정이 있었다. 뇌에게 살아있다는 신호 주기. 회복한 분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의 흐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일과가 있고 그걸 본인이 의식하고 있다는 것. 8시 아침밥, 10시 드라마 한 편 보고 11시 라디오 들으면서 책 펴요.
이런 이야기 여러분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게 단지 시간 때우기용 루틴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건 뇌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뇌는요, 다음에 뭘 할지 예상하고 준비하는 능력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즉, 이따가 뉴스 기사 읽을 거야 라고 인식한 순간부터 뇌는 미리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실제로 일본 국립뇌과학연구소에서는 하루 일정이 없는 고령자는 기억력 저하가 평균 6개월 빨라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반대로 일정이 있는 분은 뇌에서 시냅스 연결 활성화가 꾸준히 유지되었습니다. 이건 마치 계획표 없는 여행과 미리 지도를 본 여행의 차이와 같습니다. 갈 길이 없는 뇌는 그냥 쉬자고 하고 갈 곳을 아는 뇌는 지금 준비하자고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여러분의 뇌를 젊게 유지시키는 연료가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하루 일정은 자존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스스로 해야 할 걸 해내는 사람은 나는 쓸모 있는 존재야라는 감각을 유지합니다. 그 작은 감각이 우울을 막고 의욕을 살리고 뇌의 회복력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하신 분들에게는 또 하나 제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곁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수십 년 진료하며 정말 강하게 느낀 부분입니다. 정해진 일정을 가진 분들은 많았지만 그 일정을 누군가와 함께 보내는 분들은 회복 속도 자체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혼자 라디오를 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9시에 이웃이랑 함께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이 노래 참 좋네. 이 이야기 들었어? 한마디라도 주고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 한마디, 그 반응 하나가 뇌를 훨씬 더 강하게 자극합니다. 실제로 뇌는 외부 자극에 반응할 때 가장 강하게 깨어납니다. 혼잣말보다 대화, 혼자 있는 것보다 서로 보는 얼굴, 이게 뇌에게 살아있다는 감각을 만들어주는 자극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84세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혼자 사셨고 정해진 루틴도 나름대로 잘 지키셨지만 얼굴 표정이 늘 굳어 있고 말수도 적으셨어요. 뇌 기능도 점점 둔해지시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가 하루 10분씩 신문을 함께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기사 내용 하나로 대화를 주고받고 이거 무슨 말이야? 어제 이 내용이랑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서로 말이 오가니까 그 할아버지의 눈빛이 바뀌는 게 보이더라고요. 말이 다시 살아나고 그 말 속에 기억이 실리고 그 기억 속에 자존감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곁에 있나요? 없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 작은 말 한마디 먼저 건네보세요. 식사하셨어요? 날씨 좋아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뇌를 다시 깨우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을 할 사람이 없다면 혼잣말부터 시작하세요. 이제 밥 먹자. 이 옷이 더 낫겠지? 그 사소한 말들이 뇌의 언어 중추를 자극하면서 활성화된 뇌 회로를 유지시켜줍니다. 자, 이제 회복한 분들에게 있었던 세 번째 공통점도 말씀드려야겠죠.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감정이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했던 수많은 분들을 떠올려 보면 기억을 되찾은 분들, 걷기 시작한 분들, 우울을 이겨낸 분들에겐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감정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감정이 꼭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슬픔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고, 심지어는 분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느끼는 힘이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뇌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제게 상담받으셨던 80세장 할머니가 계십니다. 남편을 잃고 우울감에 빠지셨고 매일같이 방 안에서 조용히만 지내셨습니다.
그분의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는 이제 아무것도 느끼질 않아요. 그냥 비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 젊은 시절 들었던 노래가 흘러나왔고 할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할머니와 함께 옛날 음악을 듣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하루에 몇 곡씩 이건 결혼식 때 들었던 거야. 이 노래는 내 아버지가 좋아했지.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몇 주 뒤 그 할머니는 직접 라디오에서 신청곡을 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뇌는 감정을 가장 강력한 자극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음악과 감정의 연결은 뇌과학에서도 입증된 부분입니다. 서울대병원의 치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음악을 통해 감정 표현을 자주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언어 기억력과 집중력 유지 정도가 30% 이상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대 심리신경학 연구팀도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뇌의 편도체와 전전두엽 활성도가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정을 깨울 수 있을까요? 1.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억지로 웃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지금 뇌에게 자극이 됩니다. 2. 감정이 실리는 활동을 하세요. 음악 듣기, 사진 보기, 손편지 읽기. 이런 사소한 것들이 그때 그 시절의 감정을 다시 꺼내줍니다. 그 기억과 감정이 연결될 때 뇌는 아주 강하게 반응합니다. 3. 감정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이 노래 들으니 눈물이 난다. 그때 정말 속상했어. 그 말을 하는 순간 뇌는 스스로를 정리하고 감정 회로를 단단히 연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은 감정 없이 오래 남지 않습니다. 감정은 뇌의 기억을 묶는 리본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안의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기억은 살아있고 감정은 당신의 뇌를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제 다음 공통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몸을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제가 진료해온 환자들 가운데 회복이 빠른 분들에겐 또 하나의 확실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억력이 문제인데 왜 다리 얘기를 하세요? 이런 질문 자주 받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뇌는 움직이는 몸을 보며 깨어납니다. 92세까지 혼자 팝해 드시고 주 3회 텃밭까지 다니시던 농부 박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분도 한때는 이젠 글자도 잘 안 보이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서 미치겠어. 하며 제게 오셨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분이 하루에 꼭 하시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침마다 논두렁을 걷는 일. 물 한 병 들고 모자 눌러 쓰고 딱 20분씩 걷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단순한 걸음이 사실은 뇌에겐 굉장한 충전이었던 겁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걷는 행위만으로도 뇌혈류가 최대 25%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전두엽과 해마, 즉 기억과 집중을 담당하는 부위로 혈류가 몰립니다. 또한 몸을 움직일 때 뇌는 나는 지금 활동 중이야 라는 신경 화학 물질을 뿜어냅니다. 대표적으로 BDNF라는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 이건 쉽게 말하면 뇌세포를 다시 자라게 하는 비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BDNF는 숨이 약간 찰 정도로만 움직여도 뇌에서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기억을 되찾고 싶다면 먼저 한 걸음을 떼라. 그게 집 안 복도라도 좋습니다. 식탁 주변을 돌거나 베란다에 나가 햇볕을 5분만 쬐어도 그 순간 뇌는 나는 존재한다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반복될수록 뇌는 이 회로는 자주 쓰이니 유지하자고 결정합니다. 그게 바로 기억 회복의 시작점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몸을 움직이셨나요? 꼭 운동선수처럼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의식하고 움직이는 습관이 뇌를 다시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5걸음만 걸어보세요. 그 5걸음이 당신의 기억을 붙잡을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공통점입니다. 조금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회복한 분들은 단 한 가지라도 배우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지금도 제 기억에 선명한 분이 계십니다. 장할머니 80세.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으셨고 이름도 잘 기억 못하시고 병원 오셔도 말씀 없이 눈만 깜빡거리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전자 키보드를 사다 드렸다고 합니다. 심심하면 건반이나 한번 눌러보세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도레미도 헷갈리셨지만 하루에 단 3음절만 외우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한 달 뒤 선생님, 저 반짝반짝 작은 별은 칠 수 있어요. 하면서 환하게 웃으며 들려주셨습니다. 그 웃음 속에 뇌가 깨어난 증거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뇌는요, 나이가 들어서 퇴화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서 닫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뇌를 다시 열어주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배움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또 한 분은 김 할아버지 79세, 손주가 블로그를 하는 걸 보고 이게 뭐냐? 고 묻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타자도 못 치던 분이 며칠 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요즘은 블로그에 글 쓰는 게 하루 낙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보고 댓글 달아주고요.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젊은 표정이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뇌과학 연구소에선 75세 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 일부는 스마트폰 활용, 또 다른 그룹은 외국어 기초 회화를 배웠죠. 6개월 뒤 배운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 말하기 속도에서 2배 가까운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효과는 그 후 5년까지 유지되었다는 보고도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을 배우느냐가 아닙니다. 정말 단순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매일 새로운 단어 하나 외우기, 외국어 인사말 흉내 내기, 식물 이름 외우기, 새로운 찬거리 한 가지 익히기. 배우는 순간 뇌는 이 회로는 쓸모 있다고 판단하고 그 회로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곧 치매를 막고 감정을 되살리고 삶의 에너지를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지금 당신은 오늘 하루 무엇을 새로 배우셨나요? 혹시 없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아, 뇌는 훈련해야 늙지 않는구나. 이 생각을 하셨다면 이미 배움은 시작된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제로 회복하신 분들이 실천했던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연구 결과로 입증된 뇌를 젊게 만드는 실천 루틴입니다. 어렵게 들리신다고요?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1단계. 황당한 이야기 읽기. 뇌를 혼란시키는 즐거움. 처음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비논리적이거나 예측 불가능한 이야기를 읽는 건 뇌에게 최고의 자극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달팽이가 슈퍼마켓에 갔다가 변호사가 되었다. 이런 식의 우화나 동화 혹은 말도 안 되는 상상 이야기들 말이죠. 하버드 의대 실험에 따르면 비논리적 문장을 해석하려 애쓰는 순간 뇌의 시냅스 연결수가 단기적으로 15% 증가한다고 보고됐습니다. 매일 단 5분 황당한 이야기를 읽거나 상상해 보세요. 뇌는 곧 새로운 길을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2단계. 낯선 환경에서 활동하기.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용기. 여기서 말하는 낯선 환경이란 꼭 외국 여행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평소에 안 가던 마트로 장을 보러 간다든가, 좌석 위치를 바꿔 앉는다든가, 익숙한 길 대신 다른 골목길로 산책한다든가, 이처럼 사소한 변화도 뇌에게는 엄청난 새로움입니다.
UC 버클리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익숙한 동선에서 벗어난 활동을 한 그룹이 단 2주 만에 인지 유연성 점수가 28%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똑같은 하루에서 작은 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순간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3단계. 유산소 운동. 10분만 움직여도 뇌는 반응합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숨이 찰 정도의 가벼운 댄스. 이런 유산소 운동은 뇌세포를 다시 자라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버드 의대와 메이어 클리닉 공동 연구에선 하루 10에서 20분 유산소 운동을 3개월간 지속한 그룹에서 해마의 부피가 실제로 증가했다고 보고됐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매일 10분,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4단계. 혼잣말하기. 뇌를 자신의 목소리로 깨우세요. 혼잣말, 괜히 허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뇌는 말하는 순간 스스로를 인식합니다. 오늘 뭐 하지? 이거 어디다 뒀더라? 아, 이건 참 예쁘네. 이런 사소한 혼잣말이 뇌에게는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실시간 회로 자극이 됩니다. 스탠퍼드대 뇌과학 연구소에서는 혼잣말을 자주 한 노년층이 말을 거의 하지 않은 그룹보다 집중력 유지 시간이 2.3배 길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냥 속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입 밖으로 꺼내세요. 그 말이 당신의 뇌를 살립니다. 5단계. 심호흡. 단 1분이면 뇌의 피로를 씻어냅니다. 뇌는 산소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기능을 멈춥니다. 그리고 산소는 심호흡이라는 아주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이 1분간 뇌는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고 집중 회로는 회복됩니다. 노르웨이 국립보건연구소에서는 하루 3번 1분간 깊은 심호흡을 30일간 한 그룹이 집중력과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20% 이상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5가지 루틴. 어렵지 않죠? 처음부터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오늘 단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뇌를 다시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뇌는 나이 들었다고 저절로 죽지 않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진료를 하며 이 한 문장을 반복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늙은 뇌는 없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뇌만 있을 뿐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다 늙었는데 뭘 하시지만 정작 변화는 그 늙었다고 믿은 순간부터 멈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금이라도 다시 시작한 분들의 뇌는 거짓말처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단 하루라도, 단 한 가지라도 오늘은 어제와 다른 길을 걸었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를 바꾸면 기억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관계가 다시 이어집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그저 살아가는 방법 하나만 바꾼 결과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당신의 뇌는 배우는 회로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첫 발을 내디딘 건 바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꼭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행동하지 않는 뇌는 늙고 선택하는 뇌는 다시 젊어진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